5월 26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영표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낸 야당의 속내는 뭔가, 또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이 세 사람 사이의 애정관계, 그리고 새정년의 혁신위원회가 뭘 혁신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 존 내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수학자이기도 하죠. 존 내시가 사고로 죽었는데 그 이야기, 그리고 지금 남유럽에서 제가 항상 틈날 때마다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해 옵니다만은 거구 정당과 극좌 정당이 또 득세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 일요일날 오후 5시에 KBS가 미디어 인사이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널A에서 지난 5월 6일 세월호 시위대 경찰 폭행 사진을 쓴 오보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지난번 채널A 앞에서 했던 집회, 즉 채널A가 오보를 내고 황장수에게 덮어세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국영방송인 KBS를 통해 가지고 채널A가 저에게 덮어세운 이 누명은 제가 다 벗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A는 지금이라도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저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저는 요즘 길거리 다니면서 왜 방송에 안 나오냐고 하는 이런저런 이 물음 때문에 굉장히 쑥스럽고요. 선글라스 끼고 다닙니다. 채널A 저 선글라스 좀 벗게 해주세요. 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야당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결의안을 내면서 이것을 갖다가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나머지 54개 법안에 대해서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분으로 친논의 비논의 해서 아주 싸움이 크게 났죠. 거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까지 가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만드니 안 만드니 하면서 집구석에서 이 싸움이 난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핑계를 대면서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 강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대한민국의 야당은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싸움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집안의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럼 뭘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서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를 높이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을 소득 대체율 현행 40%에서 50%로 10% 올리려면 이 9%를 내는 국민연금을 18%로 2배 정도 올려야 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야권은 1%만 올리면 된다. 즉 현행 9%이기 때문에 1% 정도 더 올려서 10%가 되면 커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춘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 대표적인 친노죠. 이분도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 이 문영표 장관의 수치도 틀렸을 수는 있어요. 혹자는 15% 정도 되면 해결이 된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권이 주장하는 1%만 올렸을 때 야권은 또 1% 올려서 10.8%가 돼야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굳이 10.8%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1%만 올리면 된다라고 하면서 마치 거의 올리지 않아도 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10% 인상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건 거짓이고요. 수백조가 필요한 일이 1% 올려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1% 인상론에 대해서도 그 말이 맞다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야당과 여당이 만나서 문영표 장관이 주장하는 2배를 올려야 된다는 것과 야권이 주장하는 1%를 올려면 된다는 것과 서로 어떤 것이 맞는지 수치상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고 문영표 장관이 잘못된 수치를 갖다가 과장되게 선동했다면 물러나야 되겠죠. 하지만 야권이
정말로 그것보다 훨씬 더 올려야 되는데 과소하게 1%만 올리면 마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10% 인상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면 야당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학적으로 계산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자신들 주장이 맞다면서 해임 결의안을 낼 수 있습니까? 야당의 이론을 제기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계획의 전문가라는 교수분들, 저도 과거에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 의료보험통합추진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위원 이런 일들을 제가 해봤어요. 그 교수님들하고 과거부터 잘 아는 사이입니다. 저는 그 교수님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한번 제대로 된 정밀한 계산을 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선동으로서 수치를 갖다 붙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 해임 결의안을 내려면요, 정확한 수치 계산부터 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누가 더 맞는가를 보고, 예를 들어서 10%와 18% 사이에서 가까운 쪽이 이긴 것이고 진 쪽이 책임을 지는 쪽으로, 만약에 문영표 장관이 틀렸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되고 야당이 틀렸다면 야당 해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산부터 해보고 해임 결의안을 내기 바랍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문재인 대표가 이 세 사람의 3자 협의체와 혁신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을 받을 듯 하다가 거부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감을 했던 김상곤 교육감에게 혁신위원장이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3자 협의체를 만들자라는 이 문재인 대표의 주장. 왜 3자 협의체인가? 야당에서 현재 유력한 대선 후보는 우리 3명밖에 없다. 문재인 나하고 안철수, 박원순 이렇게 3명이니까 이 3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중요한 당의 어떤 사안들을 이 3자 협의체에서 결정하자.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회에서 발을 빼면서 3자 협의체에도 소극적인 걸로 보이고요. 어제 문재인 대표가 박원순 시장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했고, 박원순 시장은 문재인 대표에게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요,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이 합당을 통해서 당에 들어왔을 때 또 안철수 의원에게 적극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오늘 언론들은 박원순 시장을 거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과 안철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야권의 3자 협의체가 박원순 시장이 어느 쪽에 붙든 말든 이것이 과연 의미 있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는가? 대선 후보 1, 2, 3위를 달리는 야당의 후보들 3명만 합의하면 끝나는 일인가? 그럼 이 3자 협의체와 관계없는 야권의 계파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자,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3자 협의체 대상에서도 배제하는가? 본인이 정계 은퇴했다니까 3자 협의체에 안 넣어도 된다고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야당에 지금 이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3명에 의해서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발상 자체가 오늘날 야당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마치 대선 후보들끼리만 합의하면 야당의 문제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지금 3명만 대선 후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김부겸 씨가 대선 후보 될 수 있고요. 박지원 의원이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지율에서 1, 2, 3위 나온다고 3사람만 만나서 3자 협의체로서 그 결정을 합니까? 옛날에는 무슨 개파별 대표라 해서 부족장 회의라고 해가지고 원로 회의니 원탁 회의니 이런 걸 하더니만 이제는 또 3자 협의체를 갖다가 하는 겁니까? 3자 협의체에 노는 안철수, 박원순 이 두 사람은 문재인 대표나 친노가 다루기가 만만해서 이 두 사람만 등장시켜서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중요한 사실은 결정해서 핵심기구에서 통과시키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날 야당이 정말로 중요한 그 위기에 놓인 부분은 뭐냐? 야당 내부에서의 민주주의적인, 정당 민주주의적인 어떤 대의체제가 관철되고 있지 않다는 것. 즉, 야당에 소속된 진성당원이 제대로 없다는 것.
또 그 진성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야당의 지도부나 공천이 정해지는 구조가 어렵다는 것. 즉 새누리당이나 새정년이나 당원들이 제대로 없다라는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선거 때 조직해내는 그런 당원들만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궁극적으로 정책 노선, 가치 이념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이 대중들을 상대로 한 대중정당으로서 올바른 그런 위치를 갖다가 점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논의하지 않고요. 대선 후보 3명이서 만나서 중요한 사실을 합의하고 그래서 당내 분열을 줄여가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발상 정말 가야 될 길이 멀다고 봅니다. 삼자의 빛에서 아무리 합의를 해도요. 당은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